혹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미완성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황혼이 물든 낡은 화실, 세상의 외면을 받은 두 예술가. 그들의 유일한 믿음은 오직 그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과연 젊은 화가는 스승의 미스터리한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림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너져가는 두 예술가의 삶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투쟁을 넘어 세상의 모든 진짜를 외면하는 차가운 현실에 맞서는 뜨거운 용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빛을 잃은 스승과 세상이 외면한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미스터리한 유산.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석양이 화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40살의 무명 화가는 캠퍼스 앞에서 붓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감 냄새가 배인 좁은 공간에는 팔리지 않은 그림들이 벽을 따라 빼곡히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휠체어에 앉은 늙은 스승이 무릎 위에 낡은 스케치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천재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떨렸고 뇌졸중이 앗아간 목소리 대신 간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제자는 스승의 시선을 따라 그 신비로운 책을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29의 젊은 남자가 처음 이 화실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순간의 전율, 진짜 예술을 마주했다는 확신, 그리고 평생을 바쳐도 좋다는 다짐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다. 스승의 작품은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화단은 그들을 외면했다. 그럼에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의 그림 속에 담긴 깊은 아름다움을, 그 순수한 영혼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스케치북의 페이지들이 바스락거렸다. 미완성된 그림들 사이로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3, 7, 11이라는 숫자와 기하학적 도형들, 그리고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은 표시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스승의 떨리는 손가락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반쯤 그려진 여인의 뒷모습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더욱 복잡한 수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늙은 화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제자는 그 간절함을 읽었다. 말로 할 수 없는 스승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낡은 스케치북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10년간 함께한 시간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지켜온 신념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무언가가 그 암호 같은 기호들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어둠이 화실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말 잃은 스승과 세상이 외면하는 제자,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예술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그 신비로운 스케치북뿐이었다. 평온했던 화실에 갑작스러운 침입자가 나타났다. 하이힐 소리가 낡은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오더니 화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온 여자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인 양 당당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예술에 대한 감상이나 경외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계산기처럼 차가운 산술만이 깃들어 있었다. 가치를 매기는 눈, 돈으로 환산하는 시선이었다. 무명 화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10년간 이곳을 지켜온 그에게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신성했다. 스승의 숨결이 배인 캠퍼스 하나하나, 붓자국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하지만 침입자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자는 화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거칠게 열고 그림들을 함부로 옮겼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승의 혼이 담긴 작품들이 마치 고물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휠체어에 늙은 화가는 무력했다. 자신의 작품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의 떨리는 손만이 분노와 절망을 대변했다.
눈빛으로만 제자에게 도움을 청할 뿐이었다. 제자는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여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법적 권리라는 방패막이 그녀를 보호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관리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다음 계획이었다. 요양병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스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생을 함께한 화실에서 자신의 작품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늙은 예술가의 바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탐욕이 화실을 휩쓸었다. 예술의 성전이었던 이곳이 순식간에 전리품을 나누는 전쟁터가 되었다. 10년간 쌓인 정성과 사랑, 그리고 꿈들이 찬 계산 앞에 무너져 내렸다. 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법 앞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도덕적 정당성도, 감정적 호소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오직 돈과 권리만이 진실이었다. 여자의 눈에는 그림이 아닌 숫자만 보였다.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만 계산했다. 평생을 바쳐 그려낸 한 사람의 영혼은 그녀에게 단순한 상품 목록에 불과했다. 화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예술과 탐욕, 사랑과 냉혹함이 정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희미한 병실의 조명 아래 늙은 화가의 손가락이 떨리며 낡은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잎사귀처럼 가늘고 부서져 있었지만 제자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스승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스케치북 한 페이지에 휘갈겨 쓰인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이 제자의 마음을 짓눌렀다. 북쪽 벽, 7번째, 진흙.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스승이 평생을 바쳐 찾아온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다. 단서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해답을 찾으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차가운 현실이 병실 문을 두드렸고 스승을 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냉정한 통보가 내려졌다. 제자의 가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다.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는데,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스승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 순간 무모하고도 절실한 결심이 마음속에 타올랐다. 의식이 희미한 스승을 등에 업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달리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등을 떠밀었다. 화실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누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귀중한 그림을 훔쳐 달아났다는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루아침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스승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아이러니. 앞에서 그는 쓰디쓴 현실의 맛을 씹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스승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수수께끼만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열쇠라는 믿음 하나로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도망자의 삶은 괴로웠다. 숨어 지내는 날들 속에서도 그 암호 같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북쪽 벽, 7번째, 진흙. 세 개의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스승을 돌보며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더 큰 고통이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위험을 무릅쓰고 화실로 돌아가야 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촘촘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 깊은 밤 어둠을 틈타 그는 10년간의 보금자리로 발길을 돌렸다. 화실은 텅 비어 있었다. 탐욕스러운 친척이 이미 대부분의 물건들을 가져간 뒤였다. 하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마도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명 화가의 그림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북쪽 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하나, 둘, 셋. 7번째 그림에 이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승의 초기 작품 중 하나였다. 소박한 풍경화였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뒷면을 살펴보자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액자의 뒷판이 다른 것들보다 두껍고 무거웠다. 마치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칼날로 조심스럽게 뒷판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서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보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스승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언장이었다. 모든 작품과 재산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진흙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스승이 평생 그림의 재료로 사용해온 특별한 진흙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100년 전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 있었다. 그 유성 속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광물이 들어 있었다. 스승의 할아버지가 우연히 그 유성을 발견했고 그 속에 특별한 물질을 채취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감과 섞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광물이 섞인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나도 마치 방금 그린 것처럼 선명함을 유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존제가 아니었다. 빛과 색채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스승의 그림이 남다른 이유, 그 색채가 유난히 생생한 이유, 그리고 세상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던 스승의 확신의 이유가. 그것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기적이었다. 도망자였던 무명 화가는 이제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스승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야 했다. 양피지를 가슴에 품고 화실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진실의 수호자였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한 젊은 화가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가 언론사 문턱을 넘을 때의 떨림, 스승의 유언장과 그 신비로운 광물,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의 떨리는 목소리는 곧 전 사회를 뒤흔드는 파장이 되었다. 뉴스는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무명으로 생을 마감한 줄 알았던 노화가의 그림들이 갑자기 새로운 조명 아래 놓였다. 사람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미술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그동안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탐욕의 눈이 먼 이들의 몰락은 빠르고 냉혹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갔다. 재산을 가로채고 예술품을 훼손한 죄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젊은 화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다. 스승의 마지막 뜻을 따라 모든 재산을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그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중 일부가 자신과 같은 무명 화가들을 돕는 기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돈이 아닌 예술 자체의 가치를 추구했던 스승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다. 새로운 캠퍼스 앞에서 첫 번째 붓질을 할 때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다. 스승이 남긴 특별한 진흙으로 만든 물감이 붓 끝에서 펼쳐질 때 그 영혼불멸의 색감 속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스승의 숨결이, 그의 열정이,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모두 그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가 그리는 그림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과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이 화폭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 서서 무언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명성이나 돈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세상이었다. 젊은 화가는 스승의 뒤를 이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 뒤로는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술가의 불꽃 같은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라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